안녕하세요. 상추씨입니다. 오늘은 4월 28일 일요일이고요. 밤 10시 51분입니다. 네. 오늘은 유자씨가 회사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. 유자씨가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회사에서 동호회 모임을 좀 하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. 얼마 전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. 물 한 잔 마실게요. 아무래도 유자씨가는 아니고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니까 동료들끼리 조금 친해질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사 다닐 때 동료들과 너무 친해지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기는 한데, 그렇다고 너무 또 잘 모르고 안 친하고 이것도 또 좋지는 않거든요. 근데 재택근무를 하고 회의 때문에 주 1회만 출근을 하다 보니까, 물론 이제 출근해서 일하는 팀들도 있긴 한데 팀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죠.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제 친목도 좀 쌓고, 그리고 유자씨는 회사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만나서 회사 뭐 일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주말에까지 모여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와중에 일 이야기도 하고, 이 정도로 참 열정이 가득한 직장인들이 어디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, 보니까 오늘은 그 강동 쪽에 있는 어떤 미술관에서 데이비드 호크니 라는 화가 그림 그리는 좀 이제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. 저도 뭐 예술 쪽으로 잘은 모르지만 그 그림 있잖아요. 보통 그 많이 보는 그 수영장에 빠져가지고 이제 물 튀기는 그림. 저도 이제 그 그림이 그 작가분의 그림이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, 그분의 이제 작품들을 보러 이제 강동 쪽으로 오늘 가기로 한 날이었고, 장인 장모님께서 이제 아침에 오셨습니다. 하윤이를 좀 맡아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아침에 좀 오셨었고, 그리고 유자씨가 이제 강동 쪽이 이제 좀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, 뭐 어디에서 가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집에 사당역 근처인데, 차 타고 가면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지하철로 대중교통으로 했더니 저희 집에서 1시간 반이 뜨는 거예요. 그 미술관까지 가는 게. 그래가지고 아버님께서 좀 태워다 주셨고, 오늘 아침에 그 장인 장모님께서 오셨는데 또 그 친척 어른 분께서 근처에 오시기로 하셨대요.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하윤이 이제 옷을 하나 주려고 돌 때 옷을 한 벌 사놓으셨는데 계속 이제 못 보내고 있다가 근처에 이제 오실 일이 있으셔서 오신 건지 아니면은 그것만 주러 오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, 어쨌든 근처에서 잠깐 아버님께서 나가셔서 옷이랑 이런 것들을 좀 받아오셨고, 그리고 그분께서 서울 어딘가에서 호떡 장사를 이제 하고 계신데 호떡을 좀 몇 개 갖다 주셨어요. 호떡을 제가 이제 아침에는 못 먹고 저녁 때 이제 처갓댁에 갔는데 처갓댁에도 있길래 그 호떡을 하나 먹었는데, 와, 호떡이 정말 제가 태어나서 먹은 호떡 중에 단연 정말 제 스타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일반적인 호떡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데, 일단 색깔도 보통 호떡은 좀 이제 허연 색깔 느낌에서 구워져 가지고 노릇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, 이 호떡 같은 경우는 기본 컬러 자체가 조금 갈색 빛을 띠는, 그리고 찹쌀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이제 찹쌀 도너츠 같은 그런 식감이고, 그 속 안에 이제 그 꿀이 들어있는 거죠. 꿀 이제 설탕, 근데 그 까만색 뜨거운 액체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.
엄청 쫀득쫀득하고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. 여쭤보니까 하나에 1,000원 정도에 판다고 하셨는데 뭐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느낌이긴 했어요. 근데 요즘 뭐 물가 자체가 다 너무 올라가지고 호떡 하나에 뭐 2,000원씩 팔고 그러더라고요, 요즘에는. 근데 뭐 그러면은 그냥 가격 대비 양은 적당한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살면서 먹은 호떡 중에서 일단 일반적인 호떡들하고 좀 다르기도 했고 호떡 중에서 정말 너무 맛있었고 제 스타일이고 제 식감도 제 스타일이고 맛도 맛있고 그리고 묘하게 무슨 향 같은 게 나는데 맛있는 향이에요. 그냥 뭔가 바닐라 느낌의 그런 향이라고 해야 되나? 어쨌든 좀 되게 맛있는 향이 나서 무슨 향인지 모르겠지만 향까지도 너무 좋았다. 그래서 다음에 유자 씨랑 호떡 먹으러 한번 갈 겁니다. 네. 어디서 하시는지 좀 정확하게 여쭤본 다음에 저희 계획은 그 자리에서 한 3개 정도씩 해치우고 한 10개 정도를 포장해서 집에 가지고 온 다음에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가끔 이제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게 제 기억에 보통 일반 호떡들은 좀 샀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데펴 먹거나 그러면 조금 이제 그 뭔가 쫀득함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밀가루 반죽에서 오는 그 어쨌든 맛있는 그런 식감 같은 것들 그런 게 좀 많이 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찹쌀로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데펴 먹어도 너무 쫀득하고 맛이 좋았다. 네.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네, 어쨌든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가게 되면 어디서 이제 점포를 하시는 것 같진 않고 이제 그냥 노점상 같이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뭐 그랬고 그리고 이제 장인 장모님께서 하윤이랑 유자 씨를 데리고 이제 가셨고 저는 그 토요일 날 새벽에 거의 한 3시 반 이때까지 편집을 하다가 좀 늦게 자가지고 좀 비몽사몽한 상태였는데 하루 종일 낮에 좀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일요일 거 편집을 좀 마쳤고 오늘 이제 영상이 올라갔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량 조절이 참 어려워요. 그래가지고 오늘 올라왔던 것도 27분인가 길이가 어쨌든 조금 이제 영상이 좀 길다 보니까 시간도 아무래도 좀 이제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영상을 또 2개 올렸어요. 근데 저번에 올렸던 것도 제 기억에는 꽤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번 것도 27분이었고 이번 것도 27분이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거의 뭐 한 1시간 정도 분량의 브이로그를 편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빠듯했던 그런 한 주였지만 이제 긴 영상이 올라가면은 또 좋으시잖아요. 그래서 참 뿌듯했던 한 주이기도 했다. 그리고 장모님께서 이제 오실 때 빵을 좀 갖다 주셨는데 뭐 오전에는 빵 좀 먹고 일 좀 하다가 1시 반 정도 유자 씨가 이제 한 2시 반이나 3시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. 헤어진다고 해서 유자 씨 픽업하러 출발을 했는데 강동 쪽에서 이제 그 전시를 관람을 하고 하남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하남 쪽에 있는 카페 무슨 카페라고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다고 해서 이제 데리러 갔고 차가 조금 막히더라고요.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가서 픽업해서 그 옆에 바로 이제 미사 호수공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. 그 미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미사 호수공원 또 좀 들어본 것 같아요. 거기 차를 좀 주차를 해놓고 근처에서 커피 한잔 하려고 주차가 2시간까지는 무료더라고요. 미사 호수공원이. 그 다음에 2시간 지나면 10분에 200원인가? 원래는 주차가 그냥 무료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예 무료면 또 좀 이제 관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의 주차비를 좀 받으시는 것 같고
여기 주차해놓고 공원을 원래 둘러볼까 하다가 그냥 카페로 갔습니다. 근처에 이제 스타벅스가 있어서 갔는데 유자 씨가 선물 받은 그 스타벅스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커피 한잔 하고, 저희는 이제 가계부를 4월달부터 다시 좀 열심히 쓰고 있는데, 이렇게 뭐 선물 받은 쿠폰이나 기프티콘 쓰고 이러는 거는 뭐 가계부에 넣지는 않습니다. 그냥 그럴 때는 좀 신나게 먹죠. 네. 생활비의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맛있게 먹었고, 커피 2잔 시키고 샌드위치 하나 시켜가지고, 유자 씨는 이제 좀 배가 부른 상태였는데 저는 배가 좀 고프더라고요. 아침에 빵 조금 먹고 나왔더니 그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했는데, 요즘에 뭐 둘째 이야기도 조금씩 하고 있고, 그리고 뭐 생활비 같은 것들, 최근에 이제 4월달에는 좀 가계부를 열심히 썼더니 4월달 내내 잘 썼더라고요. 그래서 대충 이제 한 달 생활비가 좀 나오잖아요. 뭐 고정비나 한 달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생각보다 진짜 저희도 나름 아껴 쓴다고 아껴 쓰는데 생각보다 참 들어가는 돈들이 꽤 많아요. 꽤 많고.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기는 할 텐데, 용돈도 조금 줄이기로 했고, 뭐 이런저런 고정비들 좀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좀 줄여보고, 식비도 저번 달에 참 뭐 이것저것 많이 사 먹고 했더니 꽤 많이 썼더라고요. 식비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좀 이제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기로는 했는데, 뭐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하고, 그리고 지금 우리의 뭔가 현재 상태랄까, 냉정하게 그런 거 좀 돌아보고, 그리고 만약에 둘째를 낳게 된다면 돈이 이제 더 많이 들어갈 테니까 앞으로 이제 수익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, 경제 활동 이런 것들 또 어떻게 하고, 또 둘째가 생기면 우리가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, 이런 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계산도 좀 해보고, 물론 뭐 좀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죠. 실제로 생겨보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. 그래서 문득 궁금하더라고요. 다른 집들 애기 하나 키우고 애기 둘 키우는 다른 집들은 한 달에 얼마를 쓸까, 어디에다가 얼마를 쓰고,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다가 얼마를 쓰고, 저축이나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,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좀 인터뷰 컨텐츠를 좀 해볼까 싶기도 하고, 저는 뭐 사람 만나는 거를 쉽진 않습니다. 저에게 사람을,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저한테 쉬운 일은 아니지만, 그래도 필요하면 해야죠. 그리고 또 막상 만나면 뭐 즐겁긴 합니다. 사실 너무 좋아요.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, 이게 정말 뭐 막상 만나면 그렇게 거부감이 크진 않아요. 막상 만나면 되게 즐겁게 잘 놀고 진심으로 그렇긴 한데, 그래도 저한테는 좀 이제 어려운 일이긴 하죠.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, 뭔가 컨텐츠로서도 가치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어가지고. 근데 물론 저는 맨날 이제 생각만 하고 기획만 하고 인터뷰 컨텐츠는 진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방금 말씀드린 것도 안 하게 될 확률이 되게 크긴 한데, 물 좀 한 잔 마실게요. 저희가 진짜 나름 진짜 줄여서 쓴다고 쓰는데도 한 달에 한 300-400 이상은 쓰는 것 같더라고요. 정말 적게 쓰면은 한 300 초반대? 뭐 이제 경조사가 있거나, 아니면 부모님 뭐 용돈을 드려야 하는 달이거나, 뭐 아니면은 뭐 명절이거나, 뭐 아니면은 병원을 좀 많이 갔거나, 뭐 그럴 때는 진짜 돈이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한 400 가까이 되는 때도 있는 것 같고, 정말 아껴 쓰면은 한 300 초반대 정도로 어떻게 할 것 같은데, 저희가 월세가 좀 비싸요. 지금 집이 월세가 110만 원이고 관리비가 또 5만 원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115만 원이 그냥 한 달에 쭉쭉 빠져나가다 보니까, 그래서 그것만 좀 어떻게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어도 한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생활비를 그 정도로 어떻게 좀 비벼볼 만이라도 할 텐데,
월세 때문에 돈을 참 많이 쓰고 있다.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, 뭐 저희가 뭐 5년 뒤, 10년 뒤 이런 거를 뭐 스타벅스에서 잠깐 머물면서 유자 씨랑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본 건 아니지만, 어쨌든 아기가 더 크고 하윤이가 더 크고 아니면 뭐 둘째가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사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테고, 나중에 중고등학생 되면 더 많이 들어갈 테고,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월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게 꾸준히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. 꾸준히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꾸준히가 10년, 20년 동안 돈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적게 필요할 확률은 거의 제가 볼 땐 제로이고, 훨씬 더 많이 들어갈 확률이 커지다 보니까 나의 소득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줘야 하는데 그러기는 참 쉽지 않고, 또 많은 경우에 소득이 줄거나 뭐 회사가 망하거나 뭐 월급이 밀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또 생기기도 하다 보니까, 아니면 뭐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, 다 이제 제가 겪었던 것들이죠.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잘 될 때에는 참 잘 되지만 또 등락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자 씨랑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고,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뭐 따로 별도로 컨텐츠로 좀 저희 이제 생활비 같은 것도 공개를 하면서 저희의 뭐 고민들 이런 것들 좀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참 좋겠다. 그런 생각을 좀 했고, 아직은 하윤이가 이제 어리고 저랑 유자 씨랑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생활비를 쓰지만 저축도 그래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, 뭐 지금 당장 빠듯해서 뭐 생활비를 조절해야겠다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좀 멀리 보고 좀 지속 가능한 정도로 이제 소비 수준을 좀 맞추기로 했다. 뭐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물 좀 한 잔 마실게요. 아무튼 처가댁을 이제 스타벅스에서 나와서 처가댁으로 갔고, 하윤이랑 좀 놀아주다가 한 몇 주 뒤에 그 예전에 게임 동호회 이제 했던 분들하고 모임을 좀 가질 것 같아요. 거기서 이제 회원님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20대 한 후반 정도 됐는데 영화 이제 그래픽 쪽에서 일을 하시던 분인데, 캐나다인가 호주인가 캐나다였던 것 같아요. 그쪽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. 가서 뭐 좀 더 이런저런 일도 하고 세상 경험도 쌓고 뭐 이럴 목적으로 이제 가시겠죠.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요즘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같이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단톡방은 또 살아 있거든요. 거기서는 대화가 가끔 이제 또 이루어지고 있고,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마 가을쯤에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, 그 전에 또 한참 안 모이기도 했어요. 한참 안 모이기도 해서 모이기로 했는데 원래는 보통 이제 김 과장네 집에서 모였었거든요. 예전에 저랑 회사 같이 다녔던 그 집이 이제 좀 커요. 네. 아마 그 게임 동호회 멤버들 집 중에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김 과장이 이제 둘째를 가졌거든요. 그래가지고 둘째도 지금 임신해서 몸도 이제 좀 안 좋을 때 힘들 텐데 그 집에서 모이는 거 너무 이제 민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파티룸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, 좀 이제 알아보니까 한 10명 정도 놀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조금 이제 가격대가 좀 낮은 편인 것들이 한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를 제가 구하려고 예약을 딱 하려고 했는데 마감이 딱 돼버려가지고, 그래서 그 운영자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른 방이 있다. 근데 거기는 7명 기준에 13만 원인데 한 명 추가될 때마다 만 원씩 더 받는다. 근데 저희가 10명이거든요. 어른만. 그럼 16만 원이잖아요. 그래서 그래 뭐 거기까진 괜찮다. 만 원 더 비싸졌지만
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반지하더라고요. 그 전에 그 15만 원짜리는 3층이었는데 그래서 왜 반지하가 더 비싼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인원수 대비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약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네 가격을 13만 원까지 깎아주시더라고요. 네. 제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도 거래를 했을 거잖아요. 네, 그때 뭐 저도 모르게 이제 좀 그런 협상 스킬 같은 것들, 네, 그런 것들이 꽤 올라갔었나 봐요. 네, 순순히 가격을 좀 많이 깎아주시더라고요. 아직은 이제 결정을 한 건 아니고 반지 하여도 사실 뭐 관리를 잘 했거나 뭐 하면은 뭐 괜찮을 텐데 예전에 이제 파티룸은 아니고 이제 유튜브 촬영이나 아니면 다른 채널들 출연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채널에 이제 나갔을 때 반지하나 지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몇 번 했을 때가 있었어요.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곰팡이 냄새 라고 느껴지는 이제 그런 곳들이 꽤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모든 곳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 저희는 또 이제 애기들이 3명이나 오거든요. 2살 이제 100일도 안 된 애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한 곳에서 있는 게 아무래도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그 운영자 분께서는 안에 제습기도 있고 환기도 잘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해서 공청기도 있고 해가지고 괜찮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긴 한데 아마 어른들끼리 뭐 모이는 거였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한데 애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알아보기로 했고요. 생각보다 참 그런 다수가 모이는 파티룸 같은 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. 거기다가 또 애기들까지 동반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저희 결혼하기 전에 애기도 있기 전에는 밖에서 이제 밥 먹고 뭐 커피 먹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한강 같은 데서 모이기도 했었어요. 한강에서 돗자리 펴고 뭐 시켜서 먹고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한강에서 돗자리 펴고 모일까라고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돈만 따지면 그게 제일 이제 싸게 먹히는 거긴 한데 혹시라도 미세먼지가 좀 심한 날이 되어버리면 저희가 약속을 한 날이 너무 그러면 조금 이제 낭패잖아요. 왜냐면 어른들은 뭐 하루 정도 마셔도 괜찮겠지만 애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딱 정했는데 그리고 한강에서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미세먼지가 그날따라 심한 날이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좀 이제 저희가 구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괜찮은 것 같다. 제가 지금 느껴지면 어디를 예약할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추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녁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요. 집에 올 때 하윤이 참 좀 졸린지 보채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좀 보여주는데 유자 씨가 저희도 원래는 이제 2돌까지는 핸드폰 아예 안 보여주는 게 좋다. 미디어 같은 것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가지고 안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너무 울거나 이럴 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윤이한테 지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좀 분할 때가 있긴 한데 울음을 멈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여줄 때가 종종 있긴 합니다. 그래도 뭐 그렇게 길게 보여주지는 않고 최대한 좀 짧게 보여주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 좀 좋았던 게 원래는 유자 씨가 손으로 들고 보여줬어요. 늘 그랬었는데 오늘은 제 이제 운전석 그 머리 받침대랑 의자 있잖아요. 거기 사이에다가 핸드폰을 딱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거기다 끼워가지고 유자 씨가 보여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유자 씨도 편하고 하윤이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잘 보더라고요. 카시트에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조금 보다가 졸린지 잠들긴 했는데 유자 씨 같은 경우도 뭘 이렇게 보다가 자거나 듣다가 자거나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.
근데 하윤이도 엄마를 닮았는지 졸리니까 핸드폰을 찾더라. 다행히 뭐 한 5분 10분 정도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집까지 이제 올 때는 편하게 오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뭐 집 정리도 좀 하고 오늘 가져갔던 짐 정리도 좀 하고 또 반찬도 조금 주셔가지고 반찬 정리도 좀 하고 밤에는 배달 알바를 좀 하러 나왔습니다. 요즘에 달리기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. 네. 언제까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막 거창하게 이야기하진 않을게요.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어제 뛰었는데 하루 하고 하루는 쉬라고 하더라고요. 이틀 연속 하지 말고 그 런데이 어플로 하고 있는데 쉬라는 말은 참 잘 듣죠. 네. 너무 또 매일 달리게 되면 이제 또 부상 위험도도 많이 올라가고 초보이고 하다 보니까 네. 하루 하고 하루 정도는 쉬어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달리기는 안 하고 배달 알바를 조금 했어요. 배달 오늘 한 3개 정도 했나? 1,500원 벌었고요. 편의점, 샐러드, 카페 이렇게 3개 딱 했는데 1시간 정도 딱 걸렸고 오늘은 좀 배달이 다 개꿀이었어요. 편의점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그 배달지까지 걸어서 한 3분? 진짜? 근데 웃긴 건 그 중간에 편의점이 하나 더 있더라고. 그러면은 그 집에서 편의점까지 진짜 뭐 한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거리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 정도면은 나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거든요. 근데 어쨌든 그분이 안 나오고 그 기술을 이제 뭔가 이용한 덕분에 세상의 발전을 이용한 덕분에 제가 이제 일거리를 얻었죠. 네. 저는 뭐 좋긴 한데 그냥 궁금하더라고. 어떤 이유 때문에 주문을 한 걸까? 그렇게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2개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는 했고요. 근데 뭐 그냥 뭐 이유가 있겠죠. 귀찮았던 뭐 아니면은 뭐 나오기 힘든 어떤 이유가 있었든 뭐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그냥 궁금했다. 물 좀 한잔 마실게요. 하여튼 그래서 배달 알바를 하고 지금 들어온 상태고요. 배가 너무 고픕니다. 진짜 죽을 것 같아요. 요즘에 운동도 조금씩 하지만 살도 조금 빼고 싶어가지고 밤에 좀 덜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 밤에 뭐 자꾸 이제 집에 있는 것들 주워 먹고 뭐 했더니 살이 조금 쪄가지고 좀 이제 좀 안 먹어봐야겠다. 자잘하게 뭐 간식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꾹 참고 있는데 배가 진짜 와. 운동하고 또 이제 1시간 정도 냅다 걷다 온 상태잖아요. 저녁도 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거든요. 저가댁에서 밥 먹고 호떡 하나 먹고 밥도 그렇게 많이 안 먹다 보니까 근데 지금 자제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. 그런 상태고 어제는 부천에 갔다 왔어요. 지인분께서 이제 좀 세미나 같은 거를 이제 한다. 그래서 초대를 좀 해주셔가지고 약간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세미나였는데 그 갤럽이라는 기관에서 하는 그런 무슨 강점 검사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자기가 이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 그 검사를 미리 다 이제 한 다음에 참가자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시는 분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지만 그 부부가 서로 그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5개씩 나오거든요. 강점이 총 34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5개 최상위에 있는 5개를 가지고 이 강점을 가진 부부들은 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하면 좋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한 명 한 명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대략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훑어주시는
이제 그런 좀 시간이었고, 갔더니 부부가 거의 한 10커플? 뭐 그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. 하윤이를 저희는 데려갔는데, 그 애기들 돌봄까지도 그쪽에서 이제 맡아서 이제 해주시는 상황이었고, 그 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, 이제 교회에 다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또 교회 다니시는 다른 분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 다, 그거를 뭐 일당을 받고 하시는 건지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해주시는 건지, 그게 이제 그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까지는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여쭤보진 않았는데, 어쨌든 많은 분들이 되게 이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런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였고, 들으면서 좀 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게 됐고, 유자 씨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됐고, 저희 서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어렴풋이 알게 됐고,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책이 또 있거든요, 따로. 그 책을 사면은 그 검사를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건데, 책을 좀 더 이제 읽어보면서, 그리고 뭐 관련된 또 뭐 자료들이 많이 있겠죠. 그런 것도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. 하루 이렇게 듣고 한다고 막 이걸 다 마스터하긴 당연히 어렵겠죠. 말도 안 되는 거고, 앞으로 조금 틈틈이 책 읽으면서 좀 더 알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.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, 사실 저도 이제 올해 40이지만 제가 뭘 잘하는지, 뭘 못하는지는 잘 알아요. 근데 뭘 잘하는지,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, 이런 거를 참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이걸 좀 더 책도 읽고 하다 보면은 좀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뭔가 이게 뭔지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, 뭔가 좀 되게 디테일한 MBTI 같은 뭔가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, 책이 이제 27,000원짜리인데 이 책을 사면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책을 안 사도 돈을 내면은 검사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지금 환율이 올라서 그런지 외국 사이트 가서 해야 되는데 34,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교보문고에 샀던 건데, 저의 이제 최상위 강점들, 이거 혹시 뭐 강점 검사 해보시거나 이거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, 그 키워드가 있어요. 절친, 네, 화합, 적응, 책임, 심사숙고. 이게 이제 저의 최상위 강점 5가지이고, 이거를 그냥 알고, 너무 이제 맹신하는 것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맹신 뭐 할 수도 없겠지만은, 근데 이런 나의 특성이 있다는 걸 알고 앞으로 좀 저의 뭐 삶이나 일을 할 때나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적용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거기 세미나 때 자료를 좀 프린트 해가지고 주셨는데,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에요.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해주시냐면,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훨씬 더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,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심사숙고라는 그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거기 자료를 보면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매우 신중하다.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결정을 못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결정을 되게 어려워하고, 선택에 앞서서 시간이 필요한 사람. 네. 그리고 뭐 성급한 판단을 싫어한다.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이 특성이 발휘가 되면 지나치게 망설이고 느리다. 네. 이것도 맞는 것 같은 게, 저 스스로도 좀 이제 저를 답답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뭔가 결정을 느리게 하고 미루고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다 보니까. 그리고 이제 이거랑 좀 반대되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사교라는 또 특성이 따로 있는데, 저한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겠죠. 사교라는 특성은 사람을 사귈 때 좀 경계가 없고 적극적이고 이런 특성이 있는 반면에, 심사숙고의 특성을 이제 강점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좀 신중하다. 사람을 대할 때도.
그리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뭐 이런 특성이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제가 실제로 누굴 만나고 사람을 대할 때 좀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강점이 내가 이제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좀 했던 거구나.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제가 갖고 있는 강점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설명들도 듣고 하면서 네,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좋았던 게 간식도 주셔가지고 과자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네. 점심도 주셨는데 그 이제 교회 건물이더라고요. 교회 건물에 이제 식당 같은 게 또 있어가지고 참고로 저랑 이제 유자 씨는 신앙은 없습니다. 신앙은 없지만 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고 점심은 그 이제 옛날 도시락이라고 하죠. 그 노란 색깔 양은 냄비, 양푼 냄비라고 해야 되나, 양은 냄비라고 해야 되나, 냄비는 아니구나. 양은 도시락이라고 해야 되나. 어쨌든 그 약간 누리끼리한 이제 그 도시락에 이제 옛날 도시락을 해주셨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다 맛있었는데 김치볶음이 저는 김치볶음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.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맛이 있죠. 김치볶음 자체가 맛이 있는 음식이지만 제가 근래 먹었던 김치볶음 중에서는 제일 그 뭔가 단맛과 그 기본적으로 김치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맛과 기타 등등이 되게 좀 조화가 좋았던 그래서 이 레시피를 배워서 집에다가 왕창 좀 만들어 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먹으면서 했고 김치볶음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소량이 주어질 테잖아요. 뭐 이렇게 많이 막 주는 반찬은 아니니까 사라지는 게 좀 아쉽더라. 뭐 그랬고 물 좀 한 잔 마실게요. 그리고 미역국도 주셨는데 미역국도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랬네요. 그러고 나서 오후에 또 세미나를 더 듣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강점 검사나 강점 혁명 이 책 이름이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스트렝스 파인더 2.0 뭐 이런 책인데 이 강점이 34가지가 있는데 이게 계속 바뀐대요. 그래서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해주면 나의 좀 현 상태도 파악을 할 수 있고 옛날이랑 어떻게 변했지? 뭐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매년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가격이 또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뭐 못해도 한 2, 3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게 저희가 했던 거는 5가지만 알려주는 최상위 강점 5가지만 알려주는 거였는데 34가지 순위를 다 알려주는 검사도 있더라고요. 그거는 한 8만 원인가 뭐 그 정도. 근데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. 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. 그래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그 34가지를 다 알려주는 그거를 좀 해볼까. 유자 씨도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. 다음에 또 할 기회가 혹시 생긴다면 돈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제 거기가 교회가 부천이어가지고 부천 스타필드를 좀 들려가지고 구경하다가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 구독자분 부부를 만났어요. 애기랑 또 같이 오셨는데 사진도 찍고 그리고 NTS를 저희가 또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NTS도 선물로 주시고 제가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유자 씨가 NTS를 주셨다. 구독자분께서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 찍고 했는데 너무 정말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이런 그렇게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진짜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자주 만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받는 사랑에 좀 더 보답을 할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들이 좀 갑자기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안에서 NTS 좀 먹고 그 밖에 잠깐 나와가지고 하윤이 이제 푸딩을 좀 먹였어요. 간식으로. 그 저희가 그 애기 밥 시키는 그 사이트에서 가끔 간식도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푸딩 좀 먹고 그래도 커피 한잔 했나? 네.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
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달리기를 했던 거죠. 어젯밤에 달리기를 했던 건데, 그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신 앱인데 런데이라고 앱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달리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?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주는데 8주 훈련이고 다 하면 30분 정도는 안 쉬고 뛸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1분 걷고 1분 뛰고 2분 걷고 이런 식으로 한 대여섯 번 반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 3회차를 했거든요. 3회차. 총 8주를 해야 되고 1주차에 3회 달리기를 했던 건데 1분 30초 달리기로 늘어나더라고요. 그 운동 강도가 살짝.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그 프로그램을 미리 봤더니 조금씩 늘려가더라고요. 2분 뛰기, 3분 뛰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30분을 달릴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 되게 좋아요. 요즘에 달리기를 좀 하고 나니까 되게 뭔가 좀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달리기 많이 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막 무슨 엔돌핀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뿜뿜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뿜뿜 나올 만큼 막 그렇게 많이 달리고 있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달리면은 좋습니다. 기분도 좋고 요즘 또 밤에 또 시원하잖아요.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뛰면은 괜히 좀 뿌듯합니다. 뭐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별거 아니지만 사실 엄청나게 뛴 것도 아니고 아직 뭐 살이 빠진 것도 아니지만 그냥 기분이 좋아요. 뭔가 좀 그냥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고 집에 이제 왔더니 한 9시 조금 넘었더라고요. 그랬는데도 문제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제도 원래는 그 NTN스 사주신 거를 이제 거의 한 5시, 6시쯤 먹었던 것 같아요. 부천 스타필드에서. 그래서 좀 거의 뭐 저녁 시간이라고 봐도 되니까. 그래서 저녁은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달리기를 하러 나갔던 건데,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.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다. 한 9시 반 정도에.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, 안 먹는 게 훨씬 좋았겠지만,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. 집에 이제 그 오징어 볶음이 있었거든요. 그거 오징어 볶음 양념에다가 상추를 좀 잘게 썰어서 넣고 계란 후라이를 2개 했습니다. 2개 넣고 또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네. 왜냐면 지금 또 그 오징어 볶음 양념이 아직 냉장고에 또 있거든요. 똑같은 메뉴를 지금 한 번 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말하다가 내가 혼자 스스로 지금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어쨌든 그 계란이랑 밥이랑 오징어 볶음 양념이랑 상추랑 딱 떠가지고 한 입 딱 넣었는데 와 진짜로 미치겠더라고. 정말 이제 뭐 시장이 반찬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. 정말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말을 만들어내는 건지.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달리기 하고 나서 집에 오는 동안에도 뭐 온갖 먹을 때들이 많아요. 뭐 버거킹도 있고 뭐 고깃집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치킨집도 있고 많은데 다 이제 뿌리치고 왔는데 집에 와서는 이제 참지 못하였다. 그렇지만 이제 너무 맛있었어요. 근데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그래도 재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빠졌습니다. 나중에 이제 제가 몇 킬로부터 시작해서 몇 킬로까지 뺐는지 조금 더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할 생각인데 지금도 아직 너무 돼지이기 때문에 몸무게를 들으시면 일단 저희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실 테고 다른 구독자분들도 충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빼고 좀 더 인간다워진 다음에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어쨌든 그 조금 빠지긴 했어요. 살짝. 화장실 한번 이제 박스에 갔다 오는 거 이상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또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 좀 마실게요. 뭐 이 정도 했던 것 같네요. 어제랑 오늘이랑 해서는 뭐 이 정도 일이 있었고, 지금 사윤이가 좀 기침을
자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살짝 가서 좀 들여다 봐야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최대한 좀 자주자주 찍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좋은 밤 되시고요. 들어가세요.